직장인 평균 근속 연수가 몇 년인지 아세요? 3, 40년 가까이 일해도 퇴직금은 기대에 한참 못 미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30대 중반에 회사 그만두고 평생 일 안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상속도 로또도 아닙니다. 그냥 시스템 하나를 남들보다 일찍 알았을 뿐이죠. 돈이 돈을 벌게 만드는 구조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은퇴 자금이 10억인가요? 아니면 그보다 큰 20억? 놀라지 마세요. 사실은 그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면 충분합니다. 도대체 얼마면 가능한지, 그리고 그 돈을 어떻게 만드는 건지 당신의 인생을 바꿀 비밀을 지금부터 낱낱이 보여드립니다. 우리는 늘 대박 스토리에 둘러싸여 살아갑니다. 옆팀 동료가 코인으로 몇 천만 원 벌었다더라. 지인이 테마주 타이밍 잘 잡아서 집 샀다더라. 들을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리죠. 그래서 급등 종목 찾아 헤매고 차트 공부하느라 밤새우고 새벽에 해외장 확인하며 잠을 포기하게 되죠.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결과는 늘 기대와 정반대라는 거죠. 잠깐 수익 났다가도 어느새 원점 복귀하거나 마이너스로 추락하는 게 대부분이니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체계가 아닌 운에 모든 걸 맡겼으니까요. 마법같이 하루 만에 자산 3배 만드는 화려한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대신 지난 100여 년간 실제로 작동해왔고 전 세계에서 가장 검증된 부의 축적 시스템을 다룰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얼마가 필요하냐고요? 연간 5천만 원 쓰면서 살고 싶다면 필요한 돈은 12억 정도예요. 생각보다 적네? 근데 12억도 엄청난 돈 아닌가요? 맞아요. 하지만 여기서 포인트는 얼마가 아니라 어떻게입니다. 22억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온 건지, 그리고 왜 이 돈으로 평생 살 수 있는지 그 비밀을 먼저 알아야 해요. 그래야 목표가 현실이 되거든요. 트리니티 연구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 대학 교수들이 1926년부터 1995년까지 70년간의 실제 주식시장 데이터를 싹 다 뒤졌어요. 결론은 충격적이었죠. 은퇴 자산의 4%만 매년 뺐으면 30년이 지나도 돈이 바닥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불어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공식은 간단합니다. 연간 생활비 곱하기 25가 은퇴 필요 금액이에요. 월 200만 원이면 편하게 살 수 있다? 그럼 연간 2,400만 원이니까 6억만 있으면 돼요. 월 400만 원 쓰고 싶다? 그럼 12억 정도 필요해요. 럭셔리하게 월 1,000만 원 쓰려면 30억이란 돈이 필요하죠. 하지만 여기서 진짜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도대체 무슨 돈이 매년 4%씩 뽑았어도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불어난다고요? 그 비밀은 바로 돈이 돈을 낳는 자동 증식 시스템에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야 할 건 자동 증식 기계예요. 돈을 넣어두면 스스로 새끼를 치는 시스템 말이죠. 아인슈타인이 복리를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했다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힘을 머리로만 알지 몸으로 체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눈에 보이는 확실한 숫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로 증명해 보겠습니다. 복리의 마법을 가장 정직하게 보여주는 도구가 바로 S&P 500인데요. 이 지수의 연평균 수익률은 약 10%입니다. 누군가는 겨우 10%라며 코웃음 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10%가 복리로 굴러가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 돈이 대체 언제쯤 2배가 될지 단 몇 초 만에 알아낼 수 있는 아주 쉬운 공식이 있거든요. 바로 72의 법칙입니다. 72를 수익률로 나누면 돈이 2배 되는 시간이 나와요. 수익률이 10%면 약 7.2년마다 내 자산이 배로 불어나는 겁니다. 30세에 1억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추가로 한 푼도 안 넣어도 7년마다 2배씩 불어나서 65세 은퇴 시점엔 무려 32억 원이 됩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했는데 말이죠. 여기에 매달 100만 원씩만 꾸준히 더한다면 20년 후면 10억은 가뿐히 넘어갑니다. 이게 복리가 만드는 기적이에요. 그런데 이 화학 반응이 일어나려면 올바른 반응기가 필요합니다. 왜 SP500인지 궁금하시죠? 이유는 하나예요. 이건 500개 회사가 모인 게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서로 목숨 걸고 경쟁하는 국가대표팀이거든요. 주식은 도박이 아닙니다. 사업의 일부를 사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이 카페 차리면 5년 안에 망할 확률이 83%예요. 사업은 원래 어렵죠. 하지만 절대 안 망하는 회사들이 있다면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구글, 아마존 이런 기업들이 한 팀으로 뭉쳐있는 게 S&P 500입니다. 미국이라는 경제 대국을 실제로 움직이는 상위 500개의 우량 기업의 집합체죠. S&P 500 ETF 단 한 주만 사도 여러분은 이 500개 거대 기업의 공동 오너가 됩니다.
말 그대로 세계 최고의 CEO들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는 시스템을 갖게 되는 거죠. 팀 쿡이 신제품을 발표하고 일론 머스크가 밤새워 일하는 진짜 이유가 뭘까요? 결국 주주인 여러분의 자산을 조금이라도 더 불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S&P 500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 따로 있어요. 이건 고정된 명단이 아니거든요. 실적 나쁜 회사는 가차없이 잘려나가고 무섭게 성장하는 혁신 기업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100년 전엔 철도 회사들이 주역이었어요. 50년 전엔 석유 기업들이 최고였죠. 지금은 빅테크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 과정은 여러분이 자는 동안에도 자동으로 일어납니다. 프로스포츠 국가대표팀 생각해보세요. 실력 없는 선수는 바로 2군 행이고 가장 잘하는 선수만 A팀에 남죠. S&P 500이 딱 그겁니다. 약한 기업은 도태되고 강한 기업만 살아남는 무자비한 생존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100년 동안 우상향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역사를 보세요. 지난 100년간 전쟁과 전염병, 금융위기까지 수많은 재앙이 있었지만 매번 언론은 끝이다, 자본주의가 무너진다고 난리였어요. 결과는요? SP500은 모든 위기를 비웃듯 이전 최고점을 넘어섰습니다. 자본주의는 위기를 겪을수록 비효율을 털어내고 더 강해지거든요. 이렇게 SP500이 우상향한다는 건 역사적으로 증명됐습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한국 거주자들에게는 한 가지 더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바로 세금입니다. 수익을 아무리 많이 내도 세금으로 다 뺏기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한국인에게 최적화된 투자 전략이 따로 필요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금 계좌를 활용한 국내 상장 ETF 매수가 압도적으로 유리해요. 왜 그럴까요? 많은 분이 하시는 것처럼 미국 시장에서 주식을 직접 사는 것과 세금을 비교해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을 직접 사서 1억 원의 수익이 나면 약 2,145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피 같은 돈이죠. 하지만 연금저축펀드나 IRP 계좌에서 국내 상장 SP500 ETF를 사면 수익이 나도 당장 세금을 안 떼요. 이걸 과세이연이라고 합니다. 당장 만들어야 할 계좌 3총사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연금저축펀드. 연간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있어요. 연말정산 때 13.2%에서 16.5%를 현금으로 돌려받습니다. 이 돈을 다시 S&P 500에 넣으면 수익률이 그 자리에서 16.5% 확정되는 셈이죠. 둘째, IRP. 연금저축과 합쳐서 연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어요. 강제성 있어서 노후 자금 지키기 좋습니다. 셋째, 중개형 ISA. 55세까지 돈 묶이기 싫은 분들을 위한 만능 통장이에요. 3년 의무가입 기간만 지키면 수익 200만 원까지 비과세고요. 모은 목돈을 나중에 연금 계좌로 넘기면 또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SP500 투자는 이론적으로 완벽하지만 현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실패해요. 왜 그럴까요? 바로 공포와 탐욕 때문입니다. 주식시장은 기분 좋으면 미친 듯이 오르고 우울하면 끝없이 추락해요. 역사적으로 S&P 500은 약 10년에 한 번꼴로 30% 이상 폭락하는 대폭락장을 겪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마이너스 10% 조정장은 밥 먹듯이 오고요. 1억 넣었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7천만 원이 되어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3천만 원 증발이에요. 이때 대부분은 공포에 질려 바닥에서 주식을 팔아요. 개인 투자자가 망하는 가장 전형적인 패턴이죠. 우리는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하락장은 반값 등록금 기회거든요. 하버드 스탠퍼드 수업을 절반 가격에 들을 수 있다면 도망가나요? 아니요, 환호하며 등록하죠. SP500이 폭락한다는 건 세계 최고의 기업들을 헐값에 살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예요. 강남 아파트가 일시적으로 급매로 나온 것과 같아요. 이때 환호성을 지르며 여유 자금을 털어 더 사야 합니다. 지금은 경제 위기라 다르지 않겠냐고요? 모든 위기마다 사람들은 이번엔 다르다고 말했어요. 결과는 항상 같았죠. 시장은 회복했고 더 높이 올라갔습니다. 매일 주식 계좌 보는 건 마치 다이어트 하면서 5분마다 체중계 올라가는 것과 같아요. 스트레스만 받고 도움 안 돼요. 여러분이 할 일은 시장 예측이 아닙니다. 대응하는 거죠. 정기적인 적립식 투자를 하세요. 매달 월급날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무조건 50만 원, 100만 원씩 기계적으로 사는 거예요. 주가가 비싸면 주식수가 적게 사지고 주가가 싸면 주식수가 많이 사집니다. 자연스럽게 매수 단가가 평준화돼요. 시장 변동성을 무시하고 꾸준히 자산을 모으는 가장 바보 같지만 가장 천재적인 방법입니다. 세월이 흘러 계좌에 목표 금액이 찍혔습니다. 이제 은퇴 선언이죠. 돈을 어떻게 빼야 할까요? 은퇴 후 자산 관리는 방어전이에요. 정액 인출은 매달 일정 금액씩 빼는 거고 정률 인출은 매년 자산의 4%만 빼는 거예요. 시장이 좋을 땐
수익을 즐기고 폭락장엔 지출을 줄이며 주식을 지키는 대응력이 필요합니다. 주가가 바닥일 때 생활비 때문에 주식을 헐값에 강제 매도하는 상황은 반드시 피해야 해요. 이를 위해 최소 1, 2년치 생활비는 현금이나 단기 채권으로 반드시 따로 분리해 두어야 해요. 주식시장이 좋을 때는 주식을 팔아 생활하고 폭락하면 쟁여둔 현금을 써요. 시장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줄 시간을 버는 거죠. 이 현금 쿠션이 여러분의 멘탈을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기 은퇴하면 매일 해변에서 칵테일 마실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인간은 생산적인 활동 안 하면 금방 무료해집니다. S&P 500 시스템이 주는 진짜 선물은 무노동이 아니라 시간의 주도권입니다. 생계에 얽매여 억지로 하던 일에서 벗어나 내가 진정 가치 있다고 믿는 일에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수익 여부와 상관없이 내 의지에 따라 삶을 설계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생산적인 활동을 지속하는 것. 돈은 시스템이 벌어다 주니 우리는 그저 삶의 본질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경제적 자유의 완성입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누군가는 이 내용을 단순히 위험한 주식 이야기로 치부하고 넘기겠지만 다른 누군가는 당장 실행에 옮길 겁니다. 단 한 주를 사는 것이 대수롭지 않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 걸음이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의 부품이 아닌 주인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가장 좋은 투자 시기는 20년 전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좋은 시기는 바로 오늘이에요.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시스템을 만드세요. 그리고 인생을 즐기세요.